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상쾌하게 보냈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은데요.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그러면? 저의 밝은 표정과 대비되는 국회 소식입니다. 네, 정말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7일이죠. 이제 금요일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0시를 기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오늘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가동이 되고요. 네. 오후 6시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 문제에 이제 최종 고비가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 법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주말 동안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론 작업을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치열하게 했었는데, 네. 민주당은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말에 바른미래당의 이제 주승용 의원, 박주선 의원, 김동철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냈고요. 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수정안도 내놔서 이게 뭐 변수가 될 거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하지만 원래 이분들은 사실 반대표로 분류가 되던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1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여기에다가 이제 친여당계의 그 무소속까지 합치면 166석. 이 중에서 한 18표 정도가 이탈을 최대한 한다고 해도 의결 정족수 148석을 채울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주승용 의원 정도를 빼도 150석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민주당 생각인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헬마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보는 거는 이게 기명 투표라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이제 찬반을 표시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전광판에 뜨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지역구를 돌아야 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지금 공수처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다가 반대표를 던지고 그게 이제 자기가 반대를 던졌다는 게 나타나면 당장 주말부터 지역구 돌 때 이제 박살이 날 거란 말입니다. 박살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이탈표가 나온다면 정의당 쪽보다는 평화당이나 이제 대한신당 쪽일 건데 대부분 이제 호남계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표가 좀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 요구서를 제출할 거라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표결이 또 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라고 해서 표결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찬성표를 던진다? 그러면 당신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것도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탈표가 조금 나오기 어렵고 통과될 것 같다. 이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익명,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하자 이런 주장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주말 동안에도 뭐 일종의 찌라시들이 좀 많이 돌았는데요. 누구는 지금 이미 반대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이 도니까 화급하게 이제 진정을 시키는 의원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제 조배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조홍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나 네. 이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확실시되는 그 반대가 확실시되는 인물들이 좀 있고, 네네네. 또 아까 말씀하신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좀 있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찬성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재철 의원은 물밑 작업 계속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오늘 통과된다. 예, 걸어놓겠습니다. 역시 또 해안이 있으시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자,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제 오늘의 국회에는 공수처법 표결이 가장 큰 화제인데. 그렇죠. 주말 동안에 가장 큰 화제는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안 그래도 어제 막 실검에도 계속 오르고 그러시던데요. 예, 은근히 좋아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자, 문희상 국회의장하고의 이제 충돌 때문에 주말 동안에 계속 화제가 됐는데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법 표결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이제 삥 둘러서 인간띠로 이제 막아섰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네. 그게 이제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인재 의원이 이제 그 의장석 바로 앞에서 이제 막았었는데,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뚫고 문희상 의장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 이종격 측에서 사용하는 이 엘보우라고 하죠. 팔꿈치를 이렇게 탁 치는 팔꿈치 거. 가격. 예. 그게 굉장히 찰지게 들어가더라고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희상 의장의 그 옆구리에 굉장히 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팔꿈치 가격을 하니까 네. 그랬는데도 문희상 의장이 이제 계속 뚫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거 성추행이야 이거 만지지 마 이런 이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 성희롱, 성추행 이런 이슈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너무 여자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좀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실제로 뭐 위력이나 뭐 계급 차이에 의해서 그 성추행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럼요. 보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인지 그렇죠. 본인들은 정말 모를까요? 아. 이거를 희화시키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물리적 충돌을 의도한 상황이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이제 네. 막아섰기 때문에 이제 뚫고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기서 팔꿈치 가격을 한 다음에 자신이 성추행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이제 헐리우드 액션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헐리우드 액션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요즘에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관련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공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기류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예전에 이미자 의원인가요? 그분도 또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 법안의 그 처리 과정에서 그렇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의장실 점거하고 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문희상 의장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막아서니까 이미자 의원하고 약간 일종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성추행이다. 심지어 이제 그거는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또 그러냐라는 얘기가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를 예, 꼭 이게 말씀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 선진화법 입법 취지 관련해서도 동물국회 논란을 이번에도 또 결국에는 예.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토를 좀 해가지고 네.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좀 강력히 나오나 보죠.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한 번 전했던 소식은 반드시 추적해서 AS를 해드리는 헬마니스. 헬마니스. 자, 오늘은 그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그 땅콩가루 집안에 대한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네. AS 차원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그 조현태 그 회장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버지 유언을 무시하고 조현태 회장이 독단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이게 이제 그 비판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조현태 회장이 나도 질 수 없다는 듯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말로 던지는 폭탄이 아니고 네. 몸으로 던지는 폭탄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이명희 씨의 집에서 이 유리창에 뭔가를 던졌는지 유리창이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깨져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고요. 화병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 바닥을 찍은 사진인데 그 옆에 막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모친인 이명희 씨의 팔에 상처가 나 있는 사진까지 세 장이 공개가 돼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모자가 대화를 하다가 자꾸 의견 충돌이 나니까 네. 조현태 회장이 급기야 물건을 던지고 부쉈다. 이런 상황이 전해진 겁니다. 그 막 벽난로에서 쓰는 그 불쏘시개 그걸 가지고 휘둘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어머니 집에서 폭력적인 네.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도 충격인데 네. 그걸 또 밖으로 사진을 내보내서 이제 말하자면 까발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죄송합니다. 까발리다를 표현은 매우 네. 부적절합니다. 저 피디님이 네. 죄송합니다. 자,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런 걸 되게 부끄럽게 숨겨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공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일부러 흘린 거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경영권을 둘러싼 그런 어떤 그 일가의 싸움, 총수 일가의 갈등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네. 이미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 지난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지난 11월 그룹 인사 때죠. 이제 조현아 부사장의 그 경영 복귀가 일단 불발이 됐고 거기에다가 비상경영을 명분으로 소위 이제 이명희, 조현아 계열로 분류됐던 임원들이 죄다 이제 밀려났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명희 씨나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지는 거 아니냐. 이제 변칙 플레이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룹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호텔 부문에서 사실 이제 본인의 그 몫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동생, 남동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조현태 조현태 회장. 회장이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지를 줄였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한진에서 운영하는 이 칼 호텔 배열이 사실은 이익이 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조현아 부사장 입장에서는 항공과의 연계를 통해서 기업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입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직함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얽혀 있는 것 같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지분 상태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전에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조현태 회장이 6.52%, 조현아 부사장 6.49%, 네. 조현민 전무가 6.47%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가 이제 5.31%거든요. 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최근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큰딸인 조 전 부사장한테 기운 거 아니냐. 근데 둘이 합치면 조현태 회장을 압도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강성부 펀드라고 하죠. 이제 KCGI 같은 이제 외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